안녕하세요. 발자국 리스트입니다. 2025년 노션 템플릿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템플릿은 아래에 소개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노션 템플릿에 들어가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 템플릿을 복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네모 2개 겹쳐진 거 보이시죠? 여기 왼쪽 클릭 하시고요. 저는 개인 페이지에 추가할게요. 추가 하시면요. 이렇게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뜹니다. 왼쪽에 사이드바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도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꺼내서 보셔도 돼요. 맨 아래쪽에 지금 생겼어요. 아까 생기기 전에는 동그라미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끝나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교무수첩은 매일 꺼내보는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줄게요. 여기 즐겨찾기 부분에 오른쪽 위에 별 노란색으로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생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반드시 수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버튼 부분인데요. 이건 버튼 블록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색깔이 있는 것들은 수업 관련된 버튼이고 나머지들은 업무와 관련된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선생님마다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다르다 보니 수정이 꼭 필요합니다. 버튼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에 톱니바퀴가 떠요.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해당되는 사이트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해당되는 사이트 URL을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회색 아래쪽에 회색 네모 클릭, 그 다음 아래쪽에 가입표, 원래 있던 URL을 삭제하시고 여기다가 컨트롤 V 삽입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신 다음에 완료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클릭하면 바로 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선생님이 활용하실 수 있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이모지 아이콘 부분인데요. 클릭하시면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이모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클릭해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저는 주로 사용하는 게 여기 체리 이모지예요. 이모지인데요. 색깔이 예뻐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만든 여기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업로드한 이모지를 사용할 거예요. 여기 사용자 지정에서 제가 만든 이모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커버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커버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사용하셔도 되고 업로드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맨 오른쪽에서 검색해서 사용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 중에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검색이 가능해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색깔이나 동물, 물건 같은 것들을 검색하면 검색이 됩니다. 저는 주로 검색하는 것이 심플인데요. 이렇게 심플한 것들 중에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팝적인 그림들에서도 선택을 하기도 해요.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여기 변경된 거 보이시죠? 밖에 한번 누르시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위치 변경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위치 변경을 누르시고 위아래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 체리였어요. 이 체리를 제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으로 위치 저장을 해준 거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목도 바꿔볼게요. 2025 교무수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선생님들 별명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럼 별명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교무수첩 이름을 지으셔도 됩니다. 저는 별명이 피그밀이라서 이렇게 피그밀 교무수첩이라고 저장을 해줄게요. 여기 첫 번째 굵은 글씨는 선생님들께서 매일 보고 싶은 문장이나 단어, 아니면 매일 생각해야 할, 일주일에 여러 번 내가 챙겨야 할 것들 생각해서 가치관에 따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에 평소에 나는 사람이다 라는 문구를 적어 놓기도 하거든요. 여기엔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으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운동도 자주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전 또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해요. 원래대로 일단 발자국 리스트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블록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9개의 블록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평소에 자주 가시는 수업 관련 사이트, 업무 관련 사이트들을 여기다 버튼으로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수업 관련된 버튼만 제가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선생님들 재량에 따라서 다시 색깔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여기 버튼에 커서 올려놓고 왼쪽 점 6개 클릭하시면 색, 배경 색상, 색상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면 이렇게 버튼이 바뀌는데요. 선생님들 취향에 따라서 색깔을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밑에는 주요 정보를 넣어 놓았는데요. 여기는 평소에 자주 쓰진 않지만 꼭 찾으려고 하면 찾아지지 않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장소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가 꼭 그러더라고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 놓았는데요. 필요 없으시면 왼쪽에 점 6개 클릭하고 del 키 누르시거나 삭제 이렇게 클릭하시면 없어져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학교 업무는 페이지 링크, 다른 페이지랑 연결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학교 업무 페이지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학교 물품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사이트 아이디 비번이라던가 교무실, 자물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요 정보를 따로 빼놓았고요. 오른쪽에는 시간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짜시고 여기다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바로 아래에는 제가 교무수첩을 열어서 제일 먼저 보는 영역을 2가지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오늘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고요. 오른쪽에는 오늘의 수업 영역입니다. 투두리스트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3가지로 제가 마련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할 일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이면 오늘부터 3일 이 업무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일, 오늘부터 7일 동안의 업무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가 다 끝나면 3일 동안 그 뒤에는 무슨 업무가 있지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3개가 다 있는 게 불편하시거나 필요 없으시면 여기 제목 클릭하시고 제거 누르시거나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서 점 3개 제거 누르시면은 선생님들이 손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업무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얘는 오늘이 2월 13일인데 이 업무는 2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클릭하면 오늘 업무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를 예시로 하나 넣어볼게요. 겨울방학이었으니까 겨울방학 계획서 제출 이렇게 넣어볼게요. 날짜는 일단 오는 날짜로 하고요. 업무 종류는 학급 운영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내가 원하는 종목이 없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제출 업무면 제출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생성이 돼요.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추가로 이렇게 생성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있는 거 쓰셔도 되고요. 나는 근데 이 업무가 필요 없다. 이 옵션이 필요 없다 하시면은 여기 오른쪽 점 3개 클릭하고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제출로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업무는 제출하는 파일이 있는데 매년 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일을 넣어서 이 업무 자체를 아카이브 할 거예요. 여기 열기, 오른쪽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노션 연습용 문서라고 일단 매우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왼쪽 클릭으로 가지고 오셔서 파란색 선이 생겼을 때 놓아주시면 바로 이렇게 로딩 후에 문서가 삽입이 돼요. 얘를 나중에 클릭하시면 여기 다운로드 파일에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파일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에 원래 뭐가 없었는데 생겼죠. 얘는 내용이 있을 때 여기에 이모지가 생겨요. 그래서 이 이모지는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되고 여기에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겨울이니까 뭐 눈 이렇게 넣어줄게요. 눈이 없네요. 그러면은 여기 눈사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해주시고요. 얘는 뭐 바쁘실 때는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업무들을 이렇게 다 했을 때 제가 체크를 하면 사라지게 설정을 해놨어요. 필터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나 업무 이거 다 했어. 이걸 클릭을 딱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라져요. 목록에서. 사라지게 설정을 했는데 사실 잘못 클릭할 수도 있고 내가 했던 업무를 다시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캘린더로 제가 보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내가 이 업무 일시 내가 잘못 클릭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다시 보이게도 해놨고요. 이렇게 다시 보이기도 해놨고요. 겨울방학 계획서 제출은 매년 해야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쌓일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얘는 내년에 또 참고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카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왼쪽 클릭해서 가지고 와서 해당하는 시기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서 업무 아카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매년 겨울방학 계획서라던가 자기실적 평가서 같은 그런 업무들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장해놓고 꺼내 쓰시면 되고요. 오늘의 수업 이 영역도 여기 수업 계획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업은 오늘의 수업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물론 오늘의 수업에서도 수업 계획을 작성할 수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새 페이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뭐 수업 주제 곧 3월이니까 뭐 1인 1역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 그럼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 그럼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시는 정해지지 않았으면 아직 안 쓰셔도 되고요. 과목을 클릭하시면 과목을 제가 몇 개 써놨어요. 하지만 여기에 과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엔터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치로 할게요. 자치로 하고 이렇게 수업을 계획할 수가 있고요. 얘는 사실 3월에 이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3월로 바꿔놓을게요. 3월 4일 계약일로 바꿔놓을게요. 그럼 수업이 사라졌죠. 오늘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는 순간 사라졌어요. 이 수업일을 지정하는 순간 사라졌는데요. 수업 계획에 가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업이 너무 많이 쌓여서
준비한 것들을 다 보기가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업 마친 것을 여기 완료 표시해서 여기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업 준비가 가능해요. 여기에서도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수업일을 3월 4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안 쓸게요. 그리고 과목은 뭐 과학이랑 도덕에서 생태교육을 하겠다. 생태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물 쓰시고 여기 생태교육을 하는데 이 수업을 흐름대로 정리해서 내가 잘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오른쪽에 열기 올렸을 때 오른쪽에 열기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수업의 흐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사이드 오른쪽 보기 하셔도 되고 얘를 화살표 양쪽으로 전체 페이지로 이렇게 열고 나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작성하실 때는 저는 이렇게 주로 써요. 샵 한 번에 스페이스바 하나면 제목 1이고요. 스페이스바 2개에 샵 2개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목 2, 샵 3개에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목 3입니다. 저는 제목 3을 주로 쓰는데요. 여기에서 뭐 수업, 도입 이렇게 도입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또 스페이스바 샵 3개의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면 그 다음에 이번에 활동 1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활동 제목을 쓴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흐름대로 쭉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유튜브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유튜브에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생태교육과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교육과 관련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상에서 공유, 복사 버튼 누르시고 생태교육에서 다시 돌아와서 컨트롤 V 여기에서 임베드 붙여넣기 형식을 클릭하시면 여기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바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걸 보여준 다음에 오른쪽 밑에 전체 보기가 떠요. 그것을 클릭하면 여기서 화면 전체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커서 올려놓았을 때 여기 화살표 하면 원본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유튜브 원본 영상을 9단부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기가 가능하세요. 이렇게 수업을 쭉 짜요. 이렇게 활동 2 해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쭉 짤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이렇게 계획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수업이 너무 많이 쌓였을 때는 이렇게 체크 표시, 수업 완료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는 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다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수업은 사실은 다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써도 되고 그 학년을 맡았을 때 다시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카이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아카이브 해놨어요. 내가 맡은 학년이 만약에 4학년이다. 그러면은 이 수업은 내가 4학년 때 쓸 거야. 4학년에 쓸 거야. 이렇게 아카이브 해놓고요. 이 수업은 3학년도 쓸 수 있고 5학년도 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경우는 표 들어가셔서 여기 학년을 더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이 이제 학년별로 쭉 쌓이면 그 학년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전 페이지에 갈 때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기도 하는데 그럼 바로 이전 페이지로 가게 돼요. 근데 상위 페이지로 가고 싶으실 때는 위에서 여기 이 상위 페이지 이름을 클릭하시면 바로 상위 페이지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투두리스트 오늘의 수업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학급 운영, 교육과정, 업무, 개인기록 이 영역에 대해서도 설명할 거예요. 필요하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발자국 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